너무 정직해서 무서워요. 저에게는 미스테리예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이 나라가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거리도 깨끗하고 지하철도 시간에 딱 맞춰 오고 밤늦게 다녀도 위험하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깜짝 놀란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무인 카페를 처음 봤을 때였어요. 그날 저는 혼자 산책을 하다가 분위기 좋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저도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직원이 없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주문을 받는 사람도 없고 계산대도 없었어요. 한쪽에 키오스크가 놓여 있는 것 외에는 마치 손님들끼리 운영하는 가게처럼 보였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설마 편의점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운영된다고? 이건 카페와는 차원이 다른데 물건이 훨씬 많잖아. 그런데도 도난 걱정을 안 해? 너무 황당해서 카페 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어요. 감시 카메라는 없을까? 혹시 직원이 뒤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때 한 손님이 들어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바에 놓인 커피를 가져갔어요. 당연하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돈을 내고 자기 음료만 가져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도둑은 없나요? 솔직히 말하면 제 나라에서는 직원이 없는 가게가 있다? 몇 시간 안에 싹 털릴 거예요.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무인 카페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돈을 내고 음료만 가져갔어요. 저는 단순히 이 카페만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편의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서 편의점을 찾고 있었는데 가까운 곳에 한 곳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당황하고 말았어요. 직원이 없었어요. 또였어요. 계산대가 있지만 점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이라도 다녀왔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인 편의점이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한 손님이 들어오는 걸 지켜봤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물건을 집어들고 바코드를 찍고 카드를 결제한 뒤 조용히 가게를 나갔어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요. 내 나라 편의점에서는 유리로 된 계산대가 있고 점원이 항상 감시하고 있는데 여긴 점원도 없고 보안 요원도 없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시스템일까?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어요. 마치 너무나도 익숙한 일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무도 안 보면 그냥 물건을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닐까? 누군가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제 나라에서는 이런 구조를 도입하면 하루도 안 돼서 도난 사고가 터질 거예요.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이거 그냥 가져가도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 나라 너무 정직해서 무서울 지경이에요.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떠올랐어요. 외국 유튜버들이 한국에 와서 지갑을 일부러 두고 가보기,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놔두고 사라지기 같은 실험을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영상에서 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유튜버가 카페에서 지갑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지갑이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누가 두고 갔다 하면서 카운터에 맡겨두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설마 진짜야? 이거 조작 아니야? 했는데 제가 지금 직접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감시받지 않아도 스스로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저는 궁금해졌어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만 가능한 걸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이 모든 걸
운이 좋았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들어간 무인 카페가 특별히 정직한 곳이었을 수도 있고, 무인 편의점에서도 마침 정직한 손님들만 있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에서 본 장면이 떠오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걸까? 지금까지는 한국은 깨끗한 나라다, 치안이 좋은 나라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그리고 유튜브에서 봤던 실험들을 떠올려 보니 단순히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법과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무인 카페와 무인 편의점에서 받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또 한 번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을 처음 해봤을 때였어요.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하니 몇 시간 후 배송 완료 문자가 왔어요. 저는 택배를 받으러 나가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파트 복도에 택배들이 그냥 문 앞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왜 다들 이렇게 대놓고 택배를 두지? 더 놀라운 건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제 나라에서는 이거 100% 없어집니다. 택배 기사님이 배달을 하고 돌아서기도 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아마존에서 주문한 물건이 문 앞에 놓인 지 몇 분도 안 돼서 사라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포르치 파이럿, 즉 택배 도둑이라는 단어까지 있을 정도예요. 유럽에서는 아예 택배를 경비실에서만 받도록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제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건 기본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짜 폭발물 같은 걸 만들어서 도둑을 혼내주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택배를 그냥 문 앞에 놔둬도 도난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포르치 파이럿 같은 단어 자체가 필요 없는 사회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모든 집들이 그렇게 택배를 문 앞에 놓아둔 채 몇 시간이고 아무런 걱정 없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진짜 한국에서 흔한 일이야? 저는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아파트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길거리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날 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카페에 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핸드폰이 안 보였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급하게 가방과 주머니를 뒤졌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설마 핸드폰을 두고 나왔나?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핸드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을 거예요. 특히 사람이 많은 카페라면 누군가 슬쩍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앉았던 자리를 다시 가봤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은 그대로 있었어요. 정말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아서 저는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몇 시간 후에도 그대로 있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노트북을 카페에 두고 나왔는데 돌아와 보니 그대로 있었다고 했어요. 정말 한국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정직한 걸까? 그제야 저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떠올랐어요. 외국 유튜버들이 한국에서 지갑을 일부러 두고 가보기,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놔두고 사라지기 같은 실험을 했던 영상이었어요. 그때 실험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유튜버가 지갑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지갑이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누가 두고 갔다 하면서
카운터에 맡겨두기까지 했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저는 설마 진짜야? 이거 조작 아니야? 라 했는데 제가 지금 똑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어요. 설마 이게 한국의 일상이라고? 저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한국 사회 전체가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을 겪게 됐어요. 그날 저는 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친구들과 한참을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다시 차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잠깐만 나 차 문을 안 잠갔어. 정확히 기억났어요. 아까 차에서 내릴 때 저는 너무 급하게 움직이느라 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어요. 게다가 차 안에는 가방이랑 전자기기 몇 개도 있었어요. 아, 이제 끝났다. 솔직히 말하면 제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거의 100% 도난당했다고 봐야 해요. 차 문을 잠그지 않으면 누군가 문을 열어보고 갓나가는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하면서 차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그리고 차 안은 그대로였어요. 제 가방도 전자기기도 모든 물건이 원래 있던 그대로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한국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계속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길거리에 놓인 택배,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나왔던 일, 그리고 지금 차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던 일까지. 이 모든 게 그냥 운이 좋은 일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정직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의 물건을 안 건드리는 걸까? 지금까지 저는 치안이 좋은 나라라는 개념을 단순히 경찰이 잘 단속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범죄율이 낮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가 깔려있는 나라였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한국의 일상이구나.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문 앞에 놓인 택배, 카페에 두고 나온 핸드폰, 그리고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차까지. 한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계속 믿기 어려운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마음 한편에서 이게 정말 한국 사회 전체의 특징일까 하는 의문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을 겪게 됐어요. 그날 저는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었어요. 지하철이 끊긴 시간이라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게 됐어요. 택시 기사님은 친절하셨고 저는 피곤해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손에서 놓았어요. 그리고 한참 멍하니 있다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저는 깨달았어요. 핸드폰이 없었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 속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가방을 다시 확인하고 주머니를 다 뒤졌어요. 하지만 없었어요. 저는 이미 체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핸드폰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요. 설마 택시에 두고 내렸나? 저는 급하게 숙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혹시 택시 회사에 연락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숙소 전화가 울렸어요. 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혹시 핸드폰을 잃어버리셨나요?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 기사님이 찾아서 돌려주신다고 하네요. 지금 숙소 앞으로 다시 오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냥 멍하니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사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말이 돼? 내가 신고하기도 전에 기사님이 먼저 연락을 했다고? 잠시 후
아까 저를 태웠던 택시가 다시 숙소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시더니 제 핸드폰을 건네주셨어요. 아까 뒷좌석에서 발견했어요. 손님이 급하게 내리시느라 두고 가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기사님께 여러 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혹시라도 추가 요금을 드려야 하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기사님은 손을 내저으며 웃으셨어요. 아니에요, 손님. 한국에서는 이런 일 자주 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요? 제 나라에서는 만약 제가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면 돌려받을 확률이 아주 낮았을 거예요. 기사님이 연락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다음 손님이 핸드폰을 발견하면 그냥 가져가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사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고 다시 숙소까지 와서 핸드폰을 돌려주셨고 심지어 추가 요금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제야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건 운이 아니야. 이 나라가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한국에서 계속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택배 도난 없는 거리. 카페에서 핸드폰을 두고 나왔는데 그대로 있던 일, 그리고 지금 잃어버린 핸드폰을 기사님이 직접 돌려준 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운이 좋아서 가능했던 게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 전체가 정직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살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을 의심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지갑을 조심해야 하고 가방도 꼭 닫아야 하고 택배를 받으면 바로 집 안으로 들여놔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을 신뢰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무인 카페가 운영될 수 있었고 길거리에 택배를 둬도 도난이 없었고 차 문을 안 잠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제야 저는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럼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걸까?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과연 내 나라에서도 이런 사회가 가능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외국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많아요. 하지만 문제는 모두가 정직할 거라는 신뢰가 없다는 점이에요. 한 사람이 정직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회 전체가 남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내 나라에서 누군가 지갑을 길거리에 떨어뜨렸다면 어떤 사람들은 주인을 찾아줄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워서 자기 지갑으로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의심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남을 믿었다가 손해를 본 경험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동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할 거야 라는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차이를 깨닫고 나서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안정적이고 안전한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범죄율이 낮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사람들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가 깔려있는 나라였어요. 이건 단순히 법이 엄격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인 카페에서부터 무인 편의점, 길거리에 놓인 택배, 카페에서 핸드폰을 두고 나왔던 일, 그리고 택시에서 잃어버린 핸드폰을 기사님이 직접 돌려주신 순간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한국은 단순히 치안이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신뢰가 기본이 되는 나라였어요. 제가 살던 나라에서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의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갑을 조심해야 하고 가방도 꼭 닫아야 하고 택배를 받으면 바로 집 안으로 들여놔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을 신뢰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무인 카페가 운영될 수 있었고
길거리에 택배를 둬도 도난이 없었고 차 문을 안 잠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도난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런 환경이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느꼈어요. 이렇게 양심적인 사회에서 산다면 스트레스가 훨씬 덜할 것 같아. 사실 우리 삶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남을 의심해야 한다는 거지예요. 내 물건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다는 생각, 실수로 뭔가를 두고 나오면 다시 찾을 수 없을 거라는 불안함,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일상 속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다들 믿으려 하지 않아요. 무인 카페? 거기서 도둑 안 나와? 길거리에 택배를 그냥 둔다고. 말도 안 돼.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몇 시간 후에도 그대로 있었다고? 너 농담하는 거지? 설마 진짜야? 너 너무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그런 나라가 진짜 존재한다고?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였어요. 신뢰가 사회의 기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한국에서 처음 경험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찾아갔어요. 밤이었지만 공원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가를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했던 건 돗자리를 빌려주는 무인 대여 시스템이었어요. 돗자리가 한쪽에 쌓여 있었고 안내판에는 사용 후 정리해 주세요 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돗자리를 가져가서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놓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규칙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 문화 자체구나. 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기 어려운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정직한 사람도 결국 남을 의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정직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 카페도, 무인 편의점도, 길거리에 놓인 택배도, 주차된 자동차도,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보이는 돗자리 대여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 가치를 제 나라에서도 실천해 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사회 전체가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내가 먼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준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한국이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나는 한국에서 배운 이 가치를 내 나라에서도 실천해 보려고 해요.